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훌륭하다 미래입니다. 금요일 장은 3대 지수가 다 내렸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올리는 척 하다가 위에 딱 쌍고 맞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부근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내려오면은 아마 실망 매물이 출현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그 자리는 지켜주고 장이 마감은 했어요. 근데 이날 중국 제조업 지수가 하회를 했고요. 4월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전달보다 낮았고 예상치보다 하회를 한 거예요. 웬만한 물건들은 다 중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다른 데 요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다 중국 메드인 차이나잖아요. 근데 거기다 오더하는 주문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코로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당연한 거겠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힘든 시간이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때 1년 동안 팔아야 했던 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그걸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영향으로 주문량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원자재 상승으로 그것 또한 제조업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지금 중국에서 오는 물건들이나 저희 주변에 물건을 파시거나 리테일 장사, 홀세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가격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는 지금 다 가격을 5%에서 10% 가격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에서 가격이 오르니까 실제 우리도 손님한테 팔 때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포드 자동차나 애플도 반도체 문제로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는 말도 했고요. 애플은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애플은 지금 넘어져야 되는 선이 137불, 136불 정도 되는데 기업 실적 잘 나와도 결국은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애플이 빨리 위쪽으로 올라서줘야 그래도 우량주들이나 빅테크주들이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만약에 이거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아예 하락을 해가지고 129불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증시는 약간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애플은 유럽연합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애플 앱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말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애플 앱 같은 게 있다고 해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앱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테슬라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테슬라가 오르니까 그래 가자 테슬라 화이팅이다 역시 테슬라다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증시라는 거는 같이 올라가야 되고 튼튼하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날은 다른 걸 봐도 올라가는 건 테슬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빅테크들 왜 니만 올라가? 같이 올라가야지 하면서 막판에 좀 실망 매물을 좀 쏟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테슬라가 올라가서 좋긴 좋지만 저는 항상 튼튼한 주가 흐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라가면 보면서 이거 너무 오버 아닌가? 다른 증시랑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요 패턴이 있었어요. 주식 분할 하기 전에도 그리고 주식 분할 한 후에도. 이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있어서 항상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쭉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근데 우선은 테슬라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서 주었거든요.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그리고 테슬라 분할 전에도 딱 분할 뉴스 나온 게 이 지점이에요. 여기서 꼭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게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또 한번 또 내려갈지 안 갈지는 미지수가 되겠지만 우선은 테슬라만 오를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증시가 올라야 돼요. 특히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놓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3430. 이 부분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밑으로 내려오면 증시를 내려오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하여튼 3554였다가 지금 3460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제가 중요시 보라고 한 데가 3430이고요. 30불 남았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합니다. 증시판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업 실적, 기업 분석 이거는 셋째, 차트 그리고 증시 상황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기업 실적 잘 나왔으면 그냥 올라가야죠. 왜 이렇게 내려오냐고요. 이거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이치였긴 했는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차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증시를 제일 중요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봐도 화나요. 지금 워낙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지수만요. 그죠? 지수만 올랐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오른 게 많이 없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중소형주들을 많이 갖고 계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하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많이 올랐다는 감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마이너스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근데 G스로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그린 캔들밖에 없어요. 그린 캔들밖에. 빨간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린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개. 그린 캔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계속 그 제시가가 4,400도 있는데 4,2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200에서 굉장히 흔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알면서도 또 화가 나죠. 아, 지들이 뭔데 이런 걸 제시해놔. 그래서 왜 증시를 흔드냐고. LA. 하여튼 금요일날 이 부근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딱딱 맞고 올라가 줬어요. 진짜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아래까지 이 부분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깨지나? 큰일 나는 건데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다행히 그래도 쭉 막판에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4166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저점을 내리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박스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박스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될지, 왜냐면 여기 아래서는 박스가 형성이 돼갖고 그 박스를 위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낼 건지, 아니면 얘가 다시 박스를 아예 크게 만들어서 움직일 건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상단일 거라고. 지금은 박스의 상단. 그래서 내릴 거다. 그럼 종목들도 좀 내리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박스권에서 아래로 더 빠지게 되면 아마 모든 종목들이 또 가라앉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힘들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기술적 반등 주면서 와, 신난다 하면서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지수만 좋아요. 중소형주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묻지마 상승해야 된다. 그리고 내려오면 안 된다. 기술주하고 우량주가 내려오면 내려올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야 되고, 내려와도 멘탈선에 받쳐야 된다. 그리고 멘탈선까지 내려올 거다. 이건 발산한 거 아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잖아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받쳐야 되는 부분은 여기지만 멘탈선은 여기였거든요. 이 부분 정도. 아마 멘탈선을 이제는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제가 아마 여기까지 잡아드렸을 거예요. 이제는 멘탈선을 이쪽으로 조정을 해놨고, 이 구간이 이제 매수 구간 정도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하고 얘가 원래 살짝 내리고 튀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그냥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한데, 우선 아래에 받치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추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상승은 못했지만 상승하는 척하고 또 내리고, 그래서 멘탈선까지 또 오려고 해요. 원래는 여기가 멘탈선이었는데 멘탈선을 이제 조정해줬죠. 왜냐하면 전체 증시를 바라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76.62 밑으로 가면은 증시가 좀 가라앉을 거다라고 했던 거였고, 원래는 증시가 괜찮을 때는 멘탈선이 좀 위쪽에 있었는데 지금 78불 50전. 예. 우선 기본적으로 거기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주하고 우량주가 내려오니까 별로 오르지도 못한 중소형주들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멘탈선, 제가 전에 영상에도 이 부분 꼭 보시라고, 외워두시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만약 이게 계속 횡보성으로 올라가갖고 4,4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디트 스위스는 S&P 500이 4,600까지 4,60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아주 잘 나왔다라는 이유예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면 계속 올라줘야 되는데, 얘가 계속 횡보하면서 천천히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수만 또 올라가지 종목들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결국 지수만 올리는 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계속 올라가지고 또 올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박스권에 머물다가 그럼 여기서 지그재그 올라간다 그럼 내려가고, 또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럼 내 종목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종목들은 횡보하면 조금씩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만 올리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JP모가서는 경기와 물가가 살아나고 있어서 주식을 사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문제적인 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제가 증시를 바라보는 중소형주들이 아직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올라갔으면 했다 했을 때 잘 반응해줬고, 또 내려도 거기 멘탈선만 지키면 된다 라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기업 실적이 다 끝나고 나면 무슨 모멘텀이 있을까?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증시를 올리는 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기대감 으로 올라가는 건데, 기업 실적 좋을 것 같다 해서 막 올렸잖아요. 막상 기업 실적 나오고 나니까 내리잖아요. 뭐 집수는 좋지만요.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이제 어떤 모멘텀이 더 필요할지. 근데 지금 반응해줄 게 10년물 이거가 반응해줄 것 같아. 이거 2%까지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 이미 전에도 나왔었죠, 이런 말. 전에 나왔던 뉴스는 다시 한번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건 증시에 반영되게 돼 있다고요. 이거 2%까지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이나
뭐 기술주들이 좀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서 지수는 좋으니까 지수가 이제 종목을 받쳐주게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받친다는 말은 하락을 세게 안 하고 천천히 해준다는 거예요. 지수는 올라가니까 종목들은 천천히. 원래 팍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지수는 아무래도 좋다고 하고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종목들은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죠. 장대 양봉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날 여기서 시작해요. 그럼 좀 올려요. 여기까지 왔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 많이 올라왔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음날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 증시 죽지 않았어. 내려요. 그러면은 쭉 내려서 저점을 또 낮추고 한 이 부분에서 끝나.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뭐 아직 뭐 횡보장인가 보다. 그럼 다음날 여기서 시작해요. 내려. 올라와서 여기서 끝나요. 이거 하락하나? 나도 모르게 밑바닥으로 와 있는. 하여튼 뭐 그런 장세가 있어요. 그게 코로나 때 그랬었죠.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차트예요. 저점을 내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켠에서는 테이퍼링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감당할 정도로 경제가 좋아졌다고, 그래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러면서 연준에서도 곧 생각을 하게 할 거라는 말도 있고요. 증시가 지금 테이퍼링에 굉장히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UBS에서는 인플레이션하고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도에 하루에 거의 40만 명 가까이 코로나 확진자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는 3,500명 나오고, 브라질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신흥시장 성장 기대치가 낮아지고 원재료 조달 문제가 생겨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엑손이나 트위터는 실적 잘 나왔는데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급락했고요. 트위터가 아쉽네요. 이렇게 하면 또 여기에 FNGU에 영향을 또 주겠죠. 그리고 3월 개인 소비 지출이나 개인 소득은 예상을 상회했고요. 근데 부양책으로 소비가 증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많이 썼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동네 돌아다녀 보면은 나이키 정말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요. 4월 시카고 제조업은 72.1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에서 자금이 꽤나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유가는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는 급등을 했고요. 반도체는 계속 빠지고 있죠. SOXL. 근데 반도체는요, 하실 거면 진짜 오래 보셔야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눈 떠보니 저 위에가 있는 이런 종목이지, 천천히 오르다가 급락하고 오르다가 급락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길게 보이지 않는 이상은 단시간 안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SOXL처럼 이렇게 스탁 스플릿을 한 것들은요, 자기 주가의 성격이 좀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1대5, 1대10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가격에서 5를 곱하고 10을 곱하면 그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이건 아무도 안 알려주겠지만 스탁 스플릿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주식이 합쳐지거나 하면요, 거기에 맞는 성격이 다시 만들어져요. 그리고 적정 주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SOXL 같은 경우도 아마 좀 성격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반도체의 성격은 아직 버리진 않지만 적정 주가를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흔드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하여튼 반도체는 전부터 그랬지만 약간 횡보나 하락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멘탈선에 다가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 부분이 무너지면 모든 증시는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여기서 좀 유의해야 하는 게, 중소형주는 가라앉고 전에 있었던 것처럼 기술주에 그리고 우량주에 기업 실적이 잘 나왔다는 이유로 해갖고 현금이 또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지수만 올리는 상태가 돼버리면요, 나중에 종목들이, 지수들이 많이 하락하는, 그리고 하향세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증시는 같이 올라야 되고 중소형주는 멘탈선에서 멈춰야 되고요. 그만 내려가고요.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현금이 골고루 배분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를 계속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기술주, 우량주 쪽으로 몰리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식은 장기 투자도 하는 거긴 하지만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파셔야 돼요.
내려갈 때, 그리고 평단가에서 조금 올라와서 이제는 곧 평단가에 다가올 때 파시는 거 아닙니다. 항상 판다는 마음은 상승해서 올라간다, 기분 좋다, 와, 더 올라갈까? 할 때 파시는 게 좋습니다. 단호하게요.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보통 분들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겠지, 또 내려오면 에이 여기까지는 아직 평단가보다 위야, 이제 내려와서 평단가 가까이 오면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손절 생각을 먼저 하시죠. 그러면 손절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갈 때 파시는 겁니다.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416불 부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권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지 큰 박스권을 만들지, 근데 보통 큰 박스 만든다고 하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근데 우선은 작은 박스가 좋긴 좋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으로 따지면은 416불 부근 밑으로 내리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 부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QQQ보다는 나스닥 선물을 볼게요.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이 금요일날 마감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해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딱 보이시죠? 이 부분이 약 13,819 정도 되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종목들이 좀 가라앉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박스권이라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13,700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NNDM입니다. 올라갈 때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딱 떨어지고 조금만 더 올라가줬으면 참 좋았으련만, 뭐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주고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말씀드렸죠, 멘탈선으로 다시 온다고. 멘탈선으로 다시 오고 있죠. 이 부분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6불 70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NDM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려나 하는 부분은 6불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 꼭 하시고요. 그리고 NNDM은 지금 역시나 발산도 시작도 안 했고 발산할 여력은 있었으나 지금 발산할 여력까지 잃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횡보하는 게 약일 듯 싶습니다. 코푼입니다. 코푼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이거 괜찮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뭐 발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계속 하락, 횡보기가 보입니다. 만약에 코푼이 6불 33전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요, 이거는 완면한 잡주로 판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아마 좀 힘든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7불 50전, 그리고 멘탈은 6불 30전, 6불 30전 밑으로는 절대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JD입니다. JD 같은 경우는 중국주잖아요. 이거 힘드네요. 지금 저는 중국주 물 타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 많은데, 지금 물 타는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물 탄다고 해결이 될까? 지금 단기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그리고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근데 차트는 굉장히 좋아요. 문제가 차트는 좋은데 발산을 안 한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량주, 기술주 다 오르잖아요. 지수도 좋았잖아요. 근데 알리바바, 줌, JD 못 오르잖아요. 바이두 못 오르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중에서도 하나라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얘네들이 탄력을 받고 같이 움직이는데, 니오 같은 경우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못 받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중국 주식들이 너라도 갈 줄 알았는데 못 가니까 됐다, 여기 있자, 이런 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JD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되는 게 75불 30 단기적이에요. 그리고 향후적으로는 72불 이 밑으로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중국주는 진짜 답답하네요. 그래서 향후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중국주는 개인적으로는 더 하락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중국주 한번 보라고, 올라갈 수 있다, 콜이 많이 들어온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콜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게 차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차트 보고쟁이든 누가 됐든 올라가려고, 그리고 매수세가 좋았기 때문에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옵션은 다 죽었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안 올라가니까, 그리고 심지어 S&P 500은 지표가 다 와가잖아요. 그리고 흔들리고 10년물은 올라가고 하니까 이런 경우 보통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올라가? 왜 이건 안 올라가는 거냐고. 회사는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끔씩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와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을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거죠. 열받아서. 에라이. 이렇게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올라가서 와 좋아,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증시가 올라가야죠. 그
그리고 다른 데도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친구야 같이 가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야 왜 너 혼자 가냐 에라이 그러면서 자기는 떨어지고 하는 종목들이 몇 개 나왔다고 했죠. 이게 증시에 친구 따라 강남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증시를 받쳐주고 지수를 받쳐줬다 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향후적으로는 이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하여튼 뭐 올라왔으니까 기쁘긴 기쁜데 전에 보시면 제가 테슬라 이겁니다라고 했던 지점 올라가기 전부터 예언한 지점 예언 하여튼 780불 750불 되겠습니다. 800불까지 했는데 800불까지 안 갔죠. 근데 780 750 딱 맞았어요. 그 다음 아래는 어떻게 것인가. 근데 지금 패턴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락할 패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는 항상 상승하기 전에 이런 패턴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선은 뭐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정확히는 750불 위로 올라줘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내려가질 말아야 될 선은 695불 진짜 중요한 자리입니다. 695불 네, 이 부분 단기적으로 지켜줘야 돼요. 만약 내려오게 되면은 아마 내려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밑에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다시는 650불까지는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 부분 잘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지금 모든 증시가 좀 흔들리네요. 계속 말라오르면 지수만 좋고 종목은 안 좋고 떨어지고. 근데 이런 장은 보통 안 건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우선은 좀 이제 정착되면 그때 다시 주식판으로 들어가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지점입니다. 하여튼 우선은 장이 좀 흔들릴 수 있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올라갈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희망회로 돌려보고요. 계속 어떻게 진행될지 상황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